보상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한 아이로 인해서 그 아파트 공동체가 활기를 찾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이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요거 볼 때마다 사실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하거든요. 예, 저기 뭐 주책맞게. 예, 근데 여기 아까도 나온 얘기도 불안이 평안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정말 대덕구에서 어떤 우리가 마을살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을 공동체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 인망장이라는 것을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제가 주민자치원 공공서비스 정책 2018년도에 같이 함께 할 때부터 제가 만든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주체가 필요하죠. 우리 주민들들 참여해야 되는 주민 참여를 함에 있어서 주체인 주민들인이 필요하고요. 망은 뭐냐? 네트워크죠. 사실은 네트워크. 방법적인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춘천시에 가서 춘천시의 공무원분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이 망이라는 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이제 문어발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만 잘 짜여지면 정말 좋은 지역사회가 되냐, 마을공동체가 잘 되냐?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문어가 어떠한 자기가 먹이를 잡을 때 한 발을 쓰기도 하고요. 작은 것들은 그냥 한 발로 그냥 해서 먹어요. 근데 좀 큰 거 두 발로 써서 먹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몸집이 큰 거 문어 8개죠, 발이. 8개의 발을 사용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간, 장인데요. 이 장은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도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회덕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을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 이런 것들 주민들이 돌봄의 공간, 그다음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행정이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나 그다음에 뭐 밴드, 카톡 이런 또 온라인 공간도 사실은 좀 필요하죠. 물론 요새 너무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특히 요새 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의 공간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일단은 모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몇몇 분이 아니라 모여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축제 같이 뭔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이 싸우셔야 된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의견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이러지 말고 그 장에 내놓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논의하고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지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행정이 뭐 해야 된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마을 리더가 뭐 해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테이블에 얹고 그 테이블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 저는 마을공동체가,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싸워라 라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지역 참여, 주민들의 주민 참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민 참여 열심히 하고 계신다 했는데 동원된 주민 참여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 행정에서 주무관님들이 전화합니다. 우리 뭐 행사인데 와주세요. 또 지역 주민분들은 또 주무관님이랑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 바쁜데 이러면서도 꼭 와주세요. 이거는 동원된 주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자발적인 참여하는 그런 주민 참여가 앞으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의 개념을 보면 여기 왜 주민 참여를 해야 되느냐? 결국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려면 동원돼서는 절대 안 돼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야지 열심히들 활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의 개념을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삶에 위협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슈화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주민 참여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분야 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 그 다음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주민 참여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으면 꼭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말 엄청 해요. 가진 지식으로. 물론 필요해요. 근데 저는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잘 경청하는 게
전문가들이 할 그런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전문가들이 보신다면 잘 경청해 주셔서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치회에서 마을계획, 마을자치계획이라고도 하는데 만드셔야 되고 또 아직 대덕구에서는 제가 마을복지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계획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들은 헷갈려요. 마을복지계획, 마을계획, 마을자치계획. 그래서 요 동영상을 좀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구민분들이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 마을자치계획, 마을계획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제 자랑 좀 할게요. 자치 쪽 전문가들 많아요. 복지 쪽 전문가들 많아요. 자치와 복지의 두 개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 몇 손가락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 활동은요, 마을계획은 뭐냐면 주민자치의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이제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주민자치에서 말하는 마을계획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그런 걸 민주적으로 해결을 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차의 정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민주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마을계획이라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마을복지계획은 뭐냐, 지역 내 복지 등과 같은 소규모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게 마을복지계획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컨대 주민자치회는 사실 마을에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마을 사업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인 거죠. 뭐가 제일 필요한가? 제일 많으면 그걸 가면 돼요. 그쵸? 근데 마을복지계획은 그거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우선순위도 정해도 이럴 때는 전문가적 개입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마을계획과 똑같은 방식을 합니다. 저희 계획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제 발굴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이렇게 해서 마을복지계획하고 하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민자치회랑 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이제 마을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행안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사위원들이랑 안 친해.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또 친해요, 둘이. 예.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매뉴얼로 정해서 딱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현황에 맞게 마을계획, 마을복지계획 이제 수립하면 돼요. 그건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더 초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대부분의, 물론 제가 컨설팅했던 풍상동 같은, 고양시 풍상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치회에서 아예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안 꺼내요. 왜냐하면 지사협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암묵적인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지역의 주민자치에 보면 마을계획의 60, 70%는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더 헷갈리는 거죠. 마을계획, 마을복지계획, 그렇죠? 그리고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면 그동안 해왔던 또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읍면동 단위에서의. 그런데 그럼 마을복지계획이랑 뭐가 틀리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주무관님이 몇 가지 사업 갖고 오세요. 김치담그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정해요. 인기투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마을계획은 마을복지계획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마을계획 세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 참여 주체들을 확보하고요. 그 안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러면서 우리 읍면동에서 어떠한 복지 사업들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게 이제 마을복지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사협에서 하는 특화 사업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제일 베스트인 거죠. 예.
마을복지계획 관련해서 하는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한테 이거는 부탁드리는 건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과 관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뭐 지역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원이나 그 다음에 문제들을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변화나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을 하기 위한 회의라든지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도 뭐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저 같은 이제 강사들 불러서 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공유하고 합의되는 과정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알복지 계획 관련해서 한번 제가 대덕구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마을복지 계획을 좀 얘기할 때 몇 가지 이제 궁금하신 대부분의 이제 마을복지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지자체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마을 계획과는 다른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조금은 다릅니다. 마을 계획의 그런 형식들은 유사한데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다르다라고 하고, 그다음 읍면동 특화사업, 마을복지계획 방식으로 특화사업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마을복지계획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연계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어요. 이제 복지부랑 지금 행안부 추진단에서 그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은 읍면동 지사협위원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사협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자치회,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그 다음 그 외에 이런 위원으로 활동 안 하시는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 주민들, 구민들이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계획,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입을 하긴 해야 됩니다. 마을복지 계획은 보통 마을 계획은 퍼실리테이터가 촉진자 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의제를 발굴하고 이제 사업을 구상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지역들 제가 컨설팅 다니면서 다른 지역들 많이 다니는데, 다른 지역들을 뭐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마을 계획도 그렇고 마을 복지 계획도 업체에 맡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고 좀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사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만드는 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주민들의 역량이 이제 올라가서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용역들 주고 뭐 이렇게 전문가 불러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경험들이 쌓이면 저는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이런 거 충분히 하실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절차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고요. 지역사회 보장계획과의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안부랑 복지부랑 그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을복지에 수립하는 그런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그 다음에 공유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요거 얘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걸려서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마을복지계획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민총회, 아무래도 이 영상은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건데, 마을복지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민총회와 이제 연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회 내에 이제 복지분과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계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을복지계획이나 마을계획에 제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함께 하는 건 사실 불편해요. 왜냐면 지금 사실 물론 대덕구는 요번에 행정체계 개편을 해서 공동체 복지국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 안에는 자치, 복지, 사회적 경제 단계, 정말 제가 봤을 때 베스트로 행정체계 개편을 요번에 구에서 했어요.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게 너무 잘 돼갖고 더 이제 대덕구는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했냐 봤을 때
자치와 복지 결합하려는데 부피 달러.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 내에서 협업이 안 돼요, 아예. 근데 그걸 한국에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버넌스라고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협업이라고 하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 불편함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 더 나은 대덕구가 이제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일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사실 요새 학교에서도 프로젝트 우리 그룹으로 해갖고 과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왜?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혼자 하면 안 돼요. 이렇게들 막 문자도 오고 이래요. 뭐냐면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요. 편함을 찾아가. 근데 물론 그 공동의 작업하면서 프리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안 하면서 이름만 올리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룹별 과제를 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싫어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지 지식을 너희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협업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배우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그럴 때 수긍을 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 불편함 우리가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공동체 마을복지계획 관련해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우산동에 있는 그 계획을 이 강의를 좀 해달라 해갖고 제가 갔었어요. 근데 광주 광산구는 사실 우리의 지역 복지, 그 다음에 공동체 복지에 어떻게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자치구예요. 제가 딱 갔더니 이미 다 돼 있어요. 이미 다. 그래서 저한테 왜 이것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잘해야 돼. 워낙 자치회도 잘하고 잘하는데 근데 왜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교수님 얘기 듣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요청한 게 있어요. 청소년들 참여하게 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숫자로 제가 뭘 하게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마을 복지계획, 마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 막 지도에다 해놓고 문제 막 하고 막 다 하셨어 이미. 근데 그날 교복 입은 청소년 애들이 있었어요.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조사했던 청소년 문과에 우산동의 지역사회 문제 1번이 뭐냐면 도서관이 없다라는 게 1번이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동네에 도서관이 없다. 근데 독서실도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이 와서 제가 지역사회 문제를 얘기해봐라 했더니 1번이 뭔지 아세요? 놀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청소년 문과 전문가들 와 있고 어머니들 이제 청소년 어머니들 와서 본인들 입장이세요. 청소년들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그런 분과에는 그 주체들이 본인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을 이제 좀 권장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산동 동장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처음에 이제 마을 그 청소년 분과에서 독서실이 없다 해서 행정복지타운 2층에 도서관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딱 당사자들이 와서 놀 곳이 없다 이래 버리니까 동장님이 그걸 더 확대해서 장소를 확대해서 놀 공간과 도서관 공간을 함께 만들었어요. 이 동장님도 제가 봤을 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팁은 저는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기법을 쓰는데 우리가 사람이 토론해 보시면 막 데이터 갖고도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숫자가 굉장히 논리적인 수학이 그래서 논리적인 거거든요. 사람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2는 3 완전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로 저는 마을복지계획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을계획도 할 때 지역사회 문제를 이제 발굴할 때도 요 숫자로 갖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오늘 뭐 주제가 뭐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팁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가수가 그룹이죠. 그룹이 부른 노래입니다. 뭐 제가 이제 저희 애가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생, 그다음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이제 집에 이렇게 가면서 야 그래도 좀 아빠 왔는데 좀 뭐 책도 읽고 좀 숙제도 하고 이래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둘이 손을 이렇게 딱 넣으면서요. 이 노래 가사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애들이. 예.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생각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건 아빠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저는 어쨌든 마을복지계획이나 마을계획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행정이 갖고 있는 용어, 그다음 민간이 갖고 있는 용어, 일하는 방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민간 안에서도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면 서로를 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솔직한 얘기로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공무원도 있는 반면에 없는 공무원도 되게 많아요. 행정 자체가 공무원분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대덕구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년에 제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석 컨설턴트로 총괄을 했을 때도 대덕구가 선정돼서 저희가 컨설팅한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동원되지 않고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짜로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 꼭 고민해 주시고요. 성공하려면 즐거워야 돼요. 주민들이랑 이렇게 판을 깔아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즐겁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은 그냥 자치만이 아니고 복지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될 수가 있고요. 마을 교육 될 수가 있고요. 또 도시재생에서도 되고 문화, 예술 활동. 많은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주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으셔서 행정과 함께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조직화하고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을을 꿈꾸십니까?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가 밤늦게 저희 마을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시던 아저씨들이 다니 어디 가니? 하면서 이렇게 안전망을 쳐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안 들어와도 걔 여기 나갔던데 몇 시에 어디 가던데 이런 안전망을 쳐준 거죠. 그래서 느티나무 안에 많은 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그마한 가게 앞에 평상에서 누구 집 애가 뭐 했대 이러면서 마을에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그렇죠. 이런 마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덕구에 2021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을을 꿈꾸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오늘 그런 강의가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면대 마치 여로 이렇게 제가 오타를 쳤네요. 예. 저는 이런 활동이 복지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사회. 것을 보면 아까 우리 동영상 봤을 때는 한 아이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꼬마 아이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카운티, 우리 지금 한국에 하면 대덕구죠. 구의 카운티에 있는 아이인데 백혈병을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꼬마 아이의 꿈이 뭐냐면 배트맨이 되는 거예요. 배트맨. 예. 그랬을 때 이 카운티의 시장님, 그 다음에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카운티를 고담시티로 만든, 고담시티는 배트맨이 살고 있는 그 도시잖아요. 범죄 도시. 거기를 만들고 악당도 동원해서 이 친구가 배트맨이 돼서 이 악당을 잡고 이런 것을 열어줍니다. 한 아이레크에게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말이 옛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한 아이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라는 이 글이 있어요. 요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죠. 시인데 혼자 이곳까지 걸어왔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보다 먼저 걸어와 길이 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밟고 이곳까지 왔느니 별이 저 홀로 빛나는 게 아니다. 그 빛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스스로 점으로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늘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은 대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명언이 있죠. 아프리카 속담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덕구의 많은 분들이 함께 멀리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